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섯 번째 파트로 인포메이션 맥시미제이션 기반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는 이렇고요.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론은 2021년 ICML에서 발표된 발로 트윈스라는 기법인데요. 자, 먼저 이 발로라는 이름은 지금 그 보스턴 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빗 발로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961년도에 이러한 논문 제목인데요. 이 논문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신호 처리의 목표는 중복된 정보를 독립된 요소의 코드로 압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시그널은 이제 굉장히 중복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조합한다라는 게 압축한다라는 것이죠. 잘 조합해가지고 그 조합된 그 시그널들은 서로 이제 독립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도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고 뉴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죠. 인풋 값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어떤 특징, 피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핵심은 redundancy reduction.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예제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제가 스파이더맨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때 이제 이 스파이더맨으로부터 제가 세 가지 특징을 추출했습니다. 스파이더맨, 레드. 이 세 가지 정보는 서로 독립적이고 다 나름대로 정보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제가 스파이더맨, 휴먼 이렇게 정보를 추출했다라면 맨과 휴먼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리던던트하다라는 거예요. 좀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거하자 이제라는 것이 발로 데이빗 발로 이분의 어떤 이제 철학이셨고 이제 이 개념을 따라서 만든 게 발로 트윈스라는 기법입니다. 자, 먼저 코릴레이션하고 크로스 코릴레이션에 대한 그런 개념 먼저 정의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릴레이션은 일단 동일한 신호 내에 여기 동일한 신호 내에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동일한 신호죠. 동일한 신호에서 첫 번째 변수 간의 관계,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래서 같은 변수는 당연히 1이 될 테고, 맞죠? 그다음에 이제 비대각 원소는 각각의 코릴레이션 혹은 코베리언스 값을 갖게 됩니다. 자,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뭐냐면 동일한 신호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신호 두 개가 다른 신호죠. 지금 1번, 2번 다른 신호 간의 코릴레이션을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신호의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신호의 첫 번째 변수 간의 코릴레이션이 여기 이제 담겨져 있겠죠. 자, 그래서 코릴레이션과 크로스 코릴레이션 요것만 잘 구별하고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발로 트윈스 방법론을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일단은 n개의 이미지에 n개 이미지 여기 n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n개 이미지에 서로 다른 증강 기법을 적용했다. 그래서 여기 n개 이미지 이 두 개는 이제 서로 증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증강한 이미지가 이 xb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모델과 프로젝트를 통과시켜 가지고 표현 벡터를 이렇게 추출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n개가 있으니까 n개의 표현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 2, 3 쭉 가서 n개의 표현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지마다 표현 벡터가 만들어지니까 자, 두 번째 xb에서도 똑같이 n개의 표현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특징 벡터의 동일한 요소는 자, 두 특징 벡터의 동일한 요소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 얘기. 그래서 이 특징 벡터의 두 번째 차원, 맞죠? 두 번째 차원. 그 다음에 우리가 증강한 이미지의 또 두 번째 차원. 이게 이제 여기 동일한 요소라는 거는 그 벡터의 같은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2차원, 두 번째 차원이잖아요. 두 번째 차원. 이 두 개는 동일한 정보를 인코딩 한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뭐 첫 번째 이미지를 보면 이게 독수리 이미지인데 독수리 이미지에서 독수리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이 특징 벡터의 두 번째 요소, 그 다음에 독수리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 한 이미지의 특징 벡터의 두 번째 요소는 어떤 같은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발가락을 의미하고 있다라면, 발가락의 특징을 담고 있는 거라면 증강하기 전과 증강한 이후에 두 번째 해당 벡터의 두 번째 요소는 같은 발가락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의 다른 어떤 신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코렐레이션의 같은 동일한 정보, 두 특징 벡터의 동일한 요소는 증강 기법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보를 인코딩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은 거는 여기 CIJ인데 I와 J가 같다면 상관관계, 코렐레이션은 1에 가까워야 된다. 그런 거. 그렇죠? 자, 반면에 특징 벡터의 서로 다른 요소는, 다른 요소라는 거는 서로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2차원을 얘기하고 두 번째 차원이고 여기 세 번째 차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차원은 모든 이미지의 발가락을 의미하는 거고, 뭐 세 번째 차원은 눈을 의미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특징 벡터의 서로 다른 요소는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벡터가 독립적이려면, 그렇죠? 그 크로스 콜리레이션 값이 0에 가까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0으로 가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로 이전 장과 지금 이 장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상관계수 행렬 대각 성분이 1에 가까워지는 건 뭐냐면 이미지 증강 기법에서 얻은 각각의 특징 벡터의 동일한 정보, 맞죠? 동일한 정보의 상관계수가 최대화가 되도록 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얻은 각각의 특징 벡터의 다른 정보는 독립이어야 된다는 것. 따라서 상관계수 행렬의 비대각 성분이 0에 가까워지도록.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크로스 코렐레이션을 구하는 식이고, 결국 뭐예요? 맞아요. 대각 행렬 원소값은 요 대각 원소죠. 대각 행렬의 대각 원소값은 1에 가까워야 되고, 다음에 비대각 원소는 0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잖아요. 맞죠? 그 대각값이 다 1이고 나머지가 0인 그런 행렬을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 크로스 코렐레이션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되게끔 학습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특징 벡터의 같은 요소는 최대한 같게끔 갈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요소는 최대한 독립적으로 가게끔 학습이 될 테니까 그거를 구현한 식이 이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스 펑션이 되는 거고,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죠? 대각 원소는 1에 가깝게, 비대각 원소는 0에 가깝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발로 트윈스 다 설명드렸는데요. 일단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자, 기억하시죠? 우리 그 모코나 심클리어 같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뭐가 필요했냐면 네거티브 이그젬플이 필요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네거티브 이그젬플 썼습니까? 안 썼어요. 전혀 안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시죠? 바이오라고 우리 그 심샴 요 두 방법은 뭐가 있었냐면 네트워크가 이렇게 두 개가 필요했어요. 온라인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두 개의 네트워크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냥 이미지를 서로 한번 증강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온 각각의 특징 벡터들의 크로스 코렐레이션 값을 계산한 것 뿐이에요. 크로스 코렐레이션 매트릭스를 계산한 것 뿐이고, 그 크로스 코렐레이션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가도록 학습시켜라. 이게 끝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학습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설명드린 발로 트윈스 방법으로, 그렇죠? 이 크로스 코렐레이션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가도록, 즉 이 로스 펑션이 최소화가 되도록 요 인코더 값을, 이 CNN이겠죠. 요 CNN 모델을 학습을 시킨다. 그러면 학습시킨 모델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모델로 와서, 맞죠?
다음에 우리는 레이블 데이터, 소수의 레이블 데이터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한 이후에 우리가 최종적인 모델로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최종 목적은 하나, 퓨마, 트럭, 드릴, 뭐 갓, 폰 이렇게 5개를 구별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하고 언레이블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언레이블 데이터 갖고 우리가 프리트레이닝을 한 거.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거를 프리트레이닝한 모델을 우리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와서 파인 튜닝 한 다음에 어떻게 소수의 레이블 데이터 갖고 파인 튜닝 한 다음에 그 모델을 우리가 최종 모델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로 트윈스는 기존의 네거티브 examples를 이용했던 뭐 그 모코라든지 그 다음에 심클리어라든지 이런 방법론들, 그 다음에 어시메트릭 아키텍처라는 거는 2개, 우리 온라인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 사용하는 거 있었잖아요. 바이올, 그 다음에 심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메모리나 구조적인 제약이 있는 건데 지금 발로 트윈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 한번 어그멘테이션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 벡터 잡아가지고 그냥 크로스 코렐레이션 매트릭스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바꿔가는 것뿐밖에 없는 겁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굉장히 기존 방법론들에 비해서 기존 방법론들보다 비슷하거나 더 낫다라는 것이 이 실험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미지넷 실험에서 보면 발로 트윈이 73.2, 물론 이제 스웨이브랑 바이올 이런 것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거의 컴퍼러블 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 퍼포먼스는 이제 소수의 레이블 데이터, 1%의 레이블 데이터를 갖고 평가한 것, 또 10%의 레이블 데이터를 갖고 평가한 것, 이렇게 했을 때도 다른 방법과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낫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 러닝 퍼포먼스는 이제 이미지 넷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다른 데이터로 우리가 이밸류에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도 성능이 다른 그 당시 이제 최고 소타를 찍었던 그런 방법론에 비해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성능이 뛰어나지도 않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ICML이라는 그런 학회에 논문이 발표됐느냐. 사실 이제 요즘 인공지능 방법론들은 그 성능을 뭐 1%, 뭐 0.5% 올리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성능이 일단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능이 기존 방법론보다 좋다라고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능이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더라도 뭔가 간단한 구조다. 그 다음에 좀 빨리 돌아간다. 그 얘기는 컴퓨테이셔널 로드가 적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한다라든지, 그 다음 뭐 해석 능력이 뛰어난다. 뭐 이런 것들은 이 다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전처럼 항상 그 accuracy, 성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의 경량성, 그다음에 모델의 해석, 그다음에 뭐 모델의 어떤 applicability, 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적용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발로 트윈스에서는 여기에 이제 우리 어그멘테이한 이미지를 CNN 모델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가 프로젝터가 한다라고 했는데 이 프로젝터도 하나의 그냥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보통 프로젝터는 요 차원을 이렇게 줄이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원이 줄어져요. 여기서 차원이 이제 큰 차원에서 뭐 여기서 10차원에서 5차원으로 줄어든다. 그런데 여기서는 차원이 늘어났어 이렇게. 그래서 기존 SSR 방법과는 달리 프로젝트의 입력 차원보다 출력 차원이 크도록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프로젝터 차원을 한번 크게 해봤더니 성능이 향상됨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프로젝터 차원을 좀 크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결과가 있고 이 발로트윈스 논문에 보면 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디멘셔널리티를 16에서 이렇게 쭉 키웠더니 발로트윈스에서 빨간색에서 성능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 기존은 그렇지 않았는데 발로트윈스에서는 특히 이 방법에서는 성능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입력 차원을 좀 크게 했던 거, 출력 차원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WMSE, 그 화이트닝 민 스퀘어 에러라는 방법인데요. 2021년 ICML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 기존의 non contrastive 방법, distillation 방법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바이올이랑 심샴 이런 방법론입니다. 이런 기존 방법론은 파지티브 페어만 가지고 학습을 할 경우 생기는 콜랩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라인 네트워크랑 타겟 네트워크 이렇게 어시메트릭한 아키텍처라든지 그다음에 스탑 그라디언트 등 이런 어떤 구조적인 제약을 가합니다. 근데 이제 이 WMSE는 굉장히 또 간단해요. 이런 위에 그 바이올이나 심삼처럼 어떤 구조적인 제약이 하나도 없이 파지티브 샘플만 활용해서 콜랩스를 방지하고 또 효율적인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 나온 어떤 그림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뒤에 또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동일한 데이터에 맞죠? 동일한 이미지에 서로 다른 증강 기법을 적용을 합니다. 자, 이 예제는 일단은 독수리 이미지에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두 번 적용한 예제예요. 이거는 강아지 이미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 두 번 적용했고 스파이더맨에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증강 기법을 적용한 샘플 간의 거리를 최소화할 경우 컬랩스가 발생한다. 맞죠? 왜냐하면 이제 증강 기법을 적용해서 특징 벡터를 찾은 다음에 그 샘플 간의 거리만을 최소화할 경우에는 어떤 동일한 특징 벡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특징 벡터가 나와 버리면 특징 벡터가 다 동일해. 독수리건 강아지건 다 동일해. 그러면 이건 구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특징 벡터가 나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컬랩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방지했는지 그 아이디어를 낸 게 이 WMSE라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n개의 원본 이미지에 자, 이 예제를 한번 보면요. 자, n개의 하나, 둘, 셋, 뚜두 가서 n개의 원본 이미지에 d번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d번. 여기서는 d가 3이 되겠죠. 맞죠? d번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하면 각 이미지별로 이만큼의 파지티브 페어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두 번 데이터 증강을 했다라고 하면 2분의 2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1 이렇게 하나의 페어가 되는 거야. 그렇죠. 두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이미지에 대해서 두 번 증강 기법을 적용했으니까 한 번, 두 번. 이때는 페어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다음에 D가 그러면 3으로 해볼게요. 세 번 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3개가 나와요. 3개의 페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미지가 3개가 있으니까 1번과 2번 페어, 2번과 3번 페어, 1번과 3번 페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지. 자, 그만큼의 파지티브 페어가 생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파지티브 페어끼리 MSE 로스가 최소화를 시킬 건데 그냥 파지티브 페어끼리 MSE 로스를 최소화시키면 컬랩스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컬랩스 현상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거죠. 자, 모든 특징 벡터들이 다 동일하게 되는 거야. 어떤 비슷한 다 벡터 값이 다 비슷한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라는 거지. 자, 그래서 화이트닝 트랜스폼을 취한 다음에 그 특징 벡터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징 벡터를 한 번 더 트랜스폼을 취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화이트 트랜스폼을 취할 건데 그거는 뭐냐면 모든 임베딩 벡터를 제가 이제 임베딩 벡터가 이제 특징 벡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특징 벡터 또 어떨 때는 임베딩 벡터 이렇게 쓰는데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든 임베딩 벡터를 평균이 0이고 공분산 행렬이 단위 행렬인 공분산 행렬이 단위 행렬이라는 건 뭡니까? 맞아요. 대각 원소값이 1이고 비대각 원소값이 0인 그러한 어떤 행렬로 만드는 그런 어떤 것에 매핑시키는 선형 변환을 하겠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임베딩 벡터의 변수간 상관계수가 0이 되기 때문에 리던던스 리덕션 역할을 수행하고요. 맞죠? 비대각 원소가 0이 된다라는 거는 변수간 상관관계가 0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거는 우리가 독립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임베딩 벡터의 색깔이 바뀌었네요. 임베딩 벡터의 흩뿌림으로써 기존 파지티브, 네거티브 비교 없이 컬랩스 방지했다. 맞죠? 전혀 네거티브 이젠플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이트닝 트랜스폼을 적용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간단합니다. 일단은 VK는 뭐냐면 우리 이미지에 대한 특징 벡터예요. 인베딩 벡터. 그래서 각 인베딩 벡터들의 평균 값을 우리가 UV 이렇게 얘기했고 그 분산 값을 시그마 V 이렇게 얘기했어. 그다음에 시그마 V의 역행렬을 취한 것을 분해를 했어요. W로 이렇게 분해를 했어.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쓸 거냐면 UV하고 이 WV를 사용할 거예요. WV는 어디서 나왔어요? 시그마 V에서 나온 거지. 자, 그래서 이 V는 특징 벡터 값이잖아요. 인베딩 벡터 값. 인베딩 벡터 값의 평균을 빼주고 WV를 곱해주면 우리가 Z라는 새로운 벡터가 탄생하게 됩니다. 맞죠? 이게 바로 화이트닝 트랜스폼 된 벡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는 V를 쓰지 말고 V를 쓰면 컬랩싱 현상이 일어나니까 Z를 쓰면 맞죠? 이게 이제 V 스페이스고 이게 Z 스페이스인 거죠. 그래서 Z를 쓰면 컬랩싱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방법론적으로 새롭게 제안했다라기보다는 기존 특징 벡터들의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컬랩스 현상을 방지했다라는 그런 방법론을 제안한 어떤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V를 사용하지 않고 Z라는 벡터를 사용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Z 파지티브 페어에 대해서 Z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파지티브 페어에 대한 거리를 계산하고 맞죠? 거리를 계산해. 그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총 페어의 개수만큼 이만큼 페어의 개수만큼 우리가 평균을 취한 다음에 얘를 최소화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는 이 그림이 어땠냐면 컬랩싱 모든 벡터들이 동일한 벡터로 이렇게 모이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흩뿌려진다는 거죠. 흩뿌려진다는 것. 그런 다음에 우리 파지티브 이런 다음에 맞죠? 이게 이제 G 스페이스야. 이런 다음에 우리가 요 디스턴스를 최소화하면 맞죠? 각각 이미지별로 우리가 모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일 거죠. 그렇죠?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떠한 이미지들끼리 이렇게 쭉 모이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컬랩싱 현상이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컬랩싱 현상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맞아요. 동일한 벡터, 모든 특징 벡터들이 동일한 값을 갖도록 되는 게 컬랩싱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화이트닝 트랜스폼을 적용하는데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면 이 모든 데이터에다 한 번을 적용하는 게 한 번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 μv랑 wv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배치에 따라서 우리가 요거를 따로 구해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 논문에서는 배치 슬라이싱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배치죠. 첫 번째 배치에서 나오는 UV, 그다음에 두 번째 배치, 그다음에 쭉 가서 K 번째 배치. 자,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한 다음에 각각 그다음에 UV랑 WV. 그래서 각 배치마다 트랜스폼된 값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배치 슬라이싱은 n개 이미지에 대해서 D번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한 총 개수가 K, n 곱하기 D개의 배치에 대해서 적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배치를 원본 이미지별로 하나씩만 들어가도록 파티션 분할한다. 다시 배치를 원본 이미지별로 하나씩만 들어가도록 파티션을 분할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파티션을 분할을 했어요. 자, 원본 이미지별로 하나씩만 들어갔어. 자, 그 다음에 파티션 내의 이미지 순서를 무작위로 셔플링 할 거예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렇게 무작위로 셔플링 한 거죠. 자, 무작위로 셔플링 했어. 그 다음에 파티션별 B의 크기로 한 번 더 분할한 후, 어떻게? 이렇게 분할한 후. 한 번 더 분할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배치별로 평균과 W를 계산해서 화이트닝 트랜스폼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분할한 후, 요 예제에서는 총 6개로 분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서브, 하나하나가 분할 결과가 서브 배치잖아요. 배치별로 U랑 W를 계산해가지고 화이트닝 트랜스폼을 적용한다라는 것. 자, 그래서 로스 펑션 계산 시에는 모든 서브 배치의 벡터들을 함께 계산함으로써
Mu와 W의 차이에 따른 편차를 또 완화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이 특징 벡터의 개수는 제가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D2 이게 3차원이라면 몇 개의 특징 벡터를 집어넣냐면 2배의 한 특징 벡터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게 3이라면 3차원이라면 6개의 특징 벡터가 들어간다. 자, 그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지금 WMSE는 제가 막 트랜스폼도 설명하고 막 배치 슬라이싱 설명하고 그래서 막 지금 헷갈린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뭐 방법론적으로 새로운 게 없고 그냥 특징 벡터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특징 벡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했잖아요. 각 이미지별로 n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각 이미지별로 D번 어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각 특징 벡터를 찾는 거야. 그럼 특징 벡터가 나왔는데 그 특징 벡터를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그 특징 벡터 페어의 MSE가 최소로 가게끔 하면 컬랩싱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특징 벡터 V 값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맞아요. Z 값으로 트랜스폼 일단 변환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그 변환하는 방법, 그 mu를 빼주고 w를 곱해줬잖아요.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이 아까 그 개수만큼의 페어의 MSE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최소화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코더를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학습된 인코더는 어디로 와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운스트림에 와서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 그래서 파인 튜닝한 우리 인코더를 최종 모델로 사용할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실험 결과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증강 기법의 횟수. 맞죠? 아까 이제 증강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3번 했을 때 예제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증강 기법의 횟수를 2와 4일 때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휴대폰 요거 좀 소리를 꺼볼게요. 네. 자, 물도 한 잔 마시고. 자, 증강기법 개수를 2와 4일 때에 대해서 실험했고, 심클리어랑 바이올. 심클리어는 뭐예요? 맞아요. 컨트라스트 러닝의 대표적인 방법이고, 바이올은 넌 컨트라스티브 러닝, 그 디스틸레이션 기법의 대표적인 방법론이잖아요. 그 두 방법론에 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파지티브, 네거티브 페어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 지금 네거티브 샘플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우리 바이올처럼 온라인 네트워크, 타겟 네트워크 두 개 네트워크를 같이 사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미지 증강만 한 거야. 이미지 증강 기법만 이용한 거지. 단순히 뭘 이용했어? 컬랩스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트랜스폼 해가지고 그 컬랩스 현상을 방지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들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방법은 VIC reg라는 방법인데 요 앞에 VIC는 variance, invariance, covariance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g는 regularization. 그래서 2022년 ICLR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세 가지 variance, invariance, covariance를 우리가 규제한다, regularization 한다라는 것이 핵심 개념일 것 같은데 각각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뭐 여기서는 그냥 용어만 설명하고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variance regularization 은 뭐냐면 각 임베딩 차원의 분산이 뭐 0보다 크도록 하다. 그러니까 분산이 좀 있도록 하는 거야. 분산이 하나도 없어. 분산이 0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값이라는 얘기잖아요. 분산이 0이라는 건 1, 1, 1 이거 분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0이야. 다 1이니까 분산이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특징 벡터들이 다 똑같이 가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특징 벡터가 다 똑같은 값으로 가는 걸 뭐라고 했어요? 컬랩싱이라고 했어. 그래서 variance를 regularization 해줌으로써 분산이 0이 안 되도록 즉 컬랩싱을 방지한 거고 invariance regularization은 같은 객체에 대해 서로 다른 증강기법을 적용해도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같은 객체니까 증강기법, 증강만 했다 뿐이지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같은 차원, 그래서 같은 객체에 대한 서로 다른 증강기법을 적용해도 의미론적으로 같아야 된다. 이게 invariance이고요. covariance는 그 발로 트윈에서 이미 설명드렸던 거예요. 임베딩 차원의 상관성을 최소화한다. 맞죠? 상관성을 최소화한다. 서로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특징들은 서로, 그러니까 특징 벡터의 서로 다른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떤 발을 나타내는 특징이라든지 불의를 나타내는 특징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을 잘
우리가 녹일 거예요. 뭐에? 뭐 어떤 손실함수에 녹일 게 있지. 그래서 요거를 다,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하는 어떤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자, variance, invariance, covariance인데, 먼저 invariance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invariance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invariance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객체의 인베딩 벡터 간 거리를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예요. 자, 지금 요 이미지가 있고, 요 이미지는 뭡니까? 요거를 어그멘테이션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벡터는, 그죠? 지금 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요 뒤에 강아지인데요. 독수리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강아지 벡터. 요인데 강아지 벡터는, 강아지 특징 벡터는 어그멘테이션 해도 강아지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거리를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의 MSE, L2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invariance regularization. 자, 첫 번째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variance regularization. variance는 뭐냐면 보세요. 각 인베딩 특징 벡터, 여기 이제 특징 벡터들이잖아요. 특징 벡터의 차원의 분산이 어떤 특정 임계치를 넘도록 하다는 거. 분산이 그러니까 0이 안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한번 볼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 특징 벡터의 동일한 요소들이, 동일한 차원에 있는 값들이 이게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가 분산이 0이 된다는 건 똑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분산을 계산해. 여기서 분산을 계산하고 엡실론 보정값을 더해준 다음에 스퀘어 루트 제곱근을 씌워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 개념인 거지. 왜냐면 분산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잖아요. 자,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우리가 규제화해 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굉장히 커지면 0으로 가게끔 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값을 갖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감마에다가 요만큼을 빼주는 거야.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이 나오면 감마에서 이 값이 빼준 값만큼 우리가 베리언스가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너무 커버리면 이게 커버리 감마보다 커버리잖아요. 감마보다 커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맥스 값을 치니까 0과 마이너스 맥스는 0이니까 그때는 0으로 우리가 가게끔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감마보다 작을 때는 분산, 즉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계속 살아남도록 우리가 규제화를 시켜주겠다라는 것. 그 개념이에요. 자, 그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대한 함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만약에 분산을 사용한다라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사용 안 하고 분산을 사용한다라면 이렇게 함수가 이런 모양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0 부분에서 손실함수가 그라디언트가 0이 돼. 여기서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값이 0이 돼. 미분이 안 돼. 그래서 학습이 불안정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썼다라고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베리언스 레귤러리제이션인데요. 코베리언스 레귤러리제이션은 어떻게 했나 볼게요. 그래서 각 인베딩 차원에서 이게 중요해요. 각 인베딩 차원의 공분산이 0이 되도록 해서 독립적인 정보를 인코딩한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자, 지금 발로 트윈스는 이 두 개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봤는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 맞죠? 이 이미지의 특징 벡터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이미지, 요 두 번째 이미지들은 뭐죠? 맞아요. 이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어그멘테이션 한 거잖아요. 그것들의 피처 벡터들, 이 각각 따로 보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따로. 이게 핵심이야. 따로. 아까 발로 트윈은 같이 보는 거였거든. 맞지? 크로스 코릴레이션으로 봤는데 이거는 각각 따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때 어떻게 이제 코릴레이션을 구할 거냐면 맞아요. 다른 차원, 맞지? 요 특징 벡터들의 요거는 두 번째 차원이고, 요거는 n 번째 차원이니까, 요 서로 다른 차원의 코릴레이션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시그널이니까,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나온 거니까, 이거는 그냥 코릴레이션,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아니라, 크로스 코릴레이션 이게 크로스 코릴레이션이고, 이거는 코릴레이션 값,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가게끔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 이렇게 찍 나옵니다. 그렇죠? 두 개의 코베리언스 혹은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해가지고
맞아요. 어떻게 돼? 맞아요. 대각 행렬, 대각 원소값은 요 대각 원소값은 1에 가깝게, 그다음 비대각 원소값은 0에 가깝게. 비대각 원소값을 0에 가깝게 한다는 게 뭐냐면 맞아요. 이 한 두 개의 다른 그러니까 특징 벡터의 다른 요소들을 최대한 독립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근데 요 두 개를 서로 또 독립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요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요 위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한 이미지잖아요. 그거에 따라 그 어그멘테이션한 이미지도 또 따로 코렐레이션 코베런스 매트릭스 만들어 가지고 얘도 최대한 어떻게 맞아요. 이 공분산이 이 비대각 원소가 최대한 0이 되도록 독립이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동일한 정보를 인코딩하는 것을 방지한다. 리던던시 리덕션. 자, 지금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다 레귤레이제이션 하면서 요 인코딩, 요 CNN을 학습을 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발로 트윈하고 이제 바이스 렉, 이제 VIC 렉 요 두 개를 이제 비교한 그림인데요. 이제 어떤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으냐 이미 다 설명한 거야. 발로 트윈스에서는 요 두 개의 크로스 코렐레이션을 봤다. 맞죠? 크로스 코렐레이션을 봤고 여기서는 각각 코렐레이션을 봤다라는 거야. 코렐레이션 온 코베리언스. 그래서 요 이미지와 어그멘테이션한 이미지를 서로 다르게 봤다라는 것. 여기서는 같이 봐가지고 서로 크로스 코렐레이션을 계산한다. 그렇지만 크로스 코렐레이션이건 그냥 코렐레이션이건 비대각 원소를 다 0으로 만들어 주겠다. 즉 다른 요소들을 최대한 독립적으로 가겠다. 그래서 리던던시를 제거하겠다라는 기본 개념은 똑같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 비용 함수는 이렇게 돼요. invariance 텀이 있고 그 다음에 variance 텀 기억나죠? 어떤 특정한 스탠다드 디베이션을 계속 살아남게 하기, 콜랩싱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코베리언스 텀까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더한 그런 토탈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시킨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면 요 인코더 CNN 값이 CNN 모델이 학습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갖고 온 갖고 와. 어디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그러면 다운스트림에는 소수의 레이블 데이터 있으니까 소수의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 파인 튜닝한 모델을 어떻게 해요? 추정 모델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의 큰 어떤 흐름이잖아요. 계속. 그래서 지금 계속 뭘 배우는 거냐면 이 프리 트레이닝 단계를 배우는 거예요. 이 파인 튜닝, 이 다운스트림 단계는 그냥 레이블 데이터 갖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CNN 모델 그냥 학습하는 것 뿐이니까요. 자, 여기서도 이제 그 성능 평가를 쭉 했는데요. 리니어 이밸류에이션도 하고 세미 슈퍼바이스도 있고 오브젝트 디텍션 뭐 이렇게 쭉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는데 기존의 방법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VIC 레그 방법이 여기서 가장 좋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 성능도 보여주고 트랜스퍼 러닝 성능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이미지넷 데이터 갖고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이렇게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 성능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능이 좋다. 사실 이제 VIC 랩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발로 트윈도 굉장히 간단하고 지금 오늘 배운 이 인포메이션 맥시미제이션 방법은 굉장히 저는 쇼킹하다고 생각해요.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에 있어가지고 그냥 컨트라스트 러닝은 네거티브 이젠플 그거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이젠플에 맞죠? 그 폴스 네거티브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하고 이제 심시암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이제 네거티브 이젠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좋았지만 그 컬랩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 그 네트워크 간의 그 파라메타 쉐어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려 사항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네트워크 하나만 갖고 이제 사용하는 거지. 어, 다만 어떻게? 그냥 이미지와 이미지 증강한 거, 어그멘테드 이미지 이 두 개를 갖고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특징이 뭐냐면 발로트윈수와는 달리 서로 다른 모달의 인코더를 사용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기억나시죠? VIC 레그에서는 이 두 개의 인코더가 서로 다르게 크로스 코렐레이션을 구했잖아요. 크로스 코렐레이션을 하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지니까 여기서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뭐예요? 이미지에 이 이미지 증강된 이미지를 사용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건 이미지고 이건 텍스트 데이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야. 이건 이미지에서 나온 특징 벡터고 이거는 텍스트에서부터 나오는 특징 벡터야. 근데 발로 트윈스는 이 두 개를 크로스 코릴레이션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다른 거니까 크로스 코릴레이션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VIC 레그에서는 이게 서로 독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특징 벡터와 여기서 나온 특징 벡터는 서로 다른 거니까 여기 각각의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구했잖아. 따로따로 코릴레이션을 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달이 달라야 된다는 거야. 여기 1번과 2번의 모달. 모달이라는 게 뭐야? 데이터 타입. 이미지건 여기에 이미지 뭐 이미지도 되고 이미지 텍스트도 되고 이미지 시그널도 되는 거고 뭐 아무거나 다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걸 해봤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모달을 텍스트로 사용해봤다라는 거야. 워드로. 그랬더니 발로 트윈스보다 성능이 되게 좋다. 발로 트윈스는 성능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데 비해서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VIC 레그는 파라메타를 공유하지 않는 것, 서로 다른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파라메타를 공유하지 않는 조건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구조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파라메터 공유하지 않아도 돼. 그런 조건에서도 꽤 높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맞는 얘기인지 실험을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읽어보면 SW랑 DW, DA, SW, DW, D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설명을 읽어보면 SW는 뭐냐면 same architecture and share their weight. 같은 아키텍처이고 웨이트도 쉐어했다. 네? 그 다음에 DW는 뭐냐면 아키텍처를 쉐어했지만 different weight, 다른 웨이트를 사용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DA는 뭐냐면 다 다르게 한 거야. 아키텍처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도 쉐어하지 않고 그랬더니 어때? 성능이 제일 좋았다라는 거지. 다른 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키텍처를 같이 하고 파라메터를 쉐어하는 경우에는 바이올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VIC 레그 성능이 좋았다라는 거. 자, 요 두 개는 뭐냐면 여기 레지넷에 적용한 거고 이건 비전 트랜스포머에 적용한 예제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실험 결과를 한번 보면요. 이 VIC 레그에서 그 세 가지 레귤레이션 제안했잖아요. 그 중에서 베리언스 레귤레이션 기억하죠? 어떤 베리언스가 벡터들의 같은 차원에 대한 베리언스, 콜랩싱 방지하기 위해서 베리언스가 특정 값보다 이제 커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제약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른 방법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이올에도 적용해보고 심삼에도 적용해봤다. 그랬더니 이 주황색이 베리언스 레귤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대비 적용하지 않은 그 파란색보다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variance regularization 요 VIC 렉에서 처음 나온 개념인데 이 개념은 바이올이나 심삼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고 그랬더니 그렇죠? 기존에 그 바이올이나 심삼보다 성능이 올라왔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그 파트 6개로 나눠 가지고 제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BIC 레그라는 방법이 2022년도에 나왔고 지금은 2024년도 6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그 이후에 2022년, 2023년이나 2024년 상반기 때도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수업을 들었으면 6번 그 파트 6개를 다 들었으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그 방법론들은 이해 못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시면서 새로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기법에 대해서도 한번 개발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